매달 받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두려우신가요? 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제 사무실에 찾아온 한 분이 고지서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자녀가 독립한 후 보험료가 갑자기 4배나 뛰어서 생활이 막막하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42년간 사회보험 제도를 연구해온 이한수입니다. 올해 76세가 된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경악할 만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단순히 세대 분리만 됐을 뿐인데 월 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보험료가 폭등한 분들이 무려 수백 명이나 제게 찾아왔거든요.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부담이 오히려 폭증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죠.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매달 10몇만 원씩 억울하게 더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보험료를 70%까지 줄이고 계세요. 그 핵심 비밀이 바로 2025년 1월부터 완전히 바뀐 소득별 맞춤 조정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단 2가지 소득만 조정 가능했는데 이제는 무려 6가지 모든 소득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거든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소득이 증가할 때도 미리 신청해서 정확한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짓 정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76세 나이에 42년간 쌓은 신뢰를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만 상담해 드린 분들 중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월 14만 원씩 절약하신 분이 4명이나 계십니다. 한 분은 농업 중단 후에도 작년과 동일한 보험료가 나와서 억울해 하셨는데 소득 조정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다음 달부터 월 9만 원이 줄었어요. 또 다른 분은 연금소득 증가로 보험료 상승을 걱정하셨는데 미리 신청해서 오히려 할인 혜택까지 받으셨거든요. 앞으로 제가 공개할 8가지 핵심 전략은 모두 즉시 적용 가능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건강검진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연간 50만 원을 아낄 수 있고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어요. 세대 분리 후에도 가족 합산 혜택을 받는 비법과 재산 조정으로 보험료를 반 이하로 줄이는 전략까지 모두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완전히 달라진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와 건강검진 할인 혜택 확대 내용도 빠짐없이 설명해 드리겠어요.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임의계속가입 황금기간 활용법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변화도 공개할 거고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즉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진짜 전략 비법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소득정산제도 확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존 제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혁신적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단 2가지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포함해서 무려 6가지 모든 소득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어요. 더욱 놀라운 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제는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연금소득 조정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까지 모든 연금소득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연금액이 월 12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지만 농업을 그만두시거나 다른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연금소득만으로 보험료를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 조정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은행 예금이자, 적금이자, 채권이자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에 5억 원을 넣어두셨다면 연간 이자가 2천만 원을 훌쩍 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미리 소득조정 신청을 하시면 정확한 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많으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기타 소득에는 강의료, 원고료, 상금, 일시적인 수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일회성 소득 때문에 갑자기 보험료가 폭등하는 억울한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신청 방법도 크게 간소화됐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신 분, 퇴직하거나 해고당하신 분, 종합소득이 감소한 분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나머지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 타이밍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국세청 소득자료가 연계될 때 재정산되거든요. 그때 추가로 내시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정확히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추가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특히 연금 소득자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해요. 연금액이 조금씩 오르는 상황에서 보험료 급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소득 종류별 조정 기준과 필요 서류가 각각 다르니까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이 보험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그냥 건강확인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보험료 할인의 핵심 열쇠입니다. 2년마다 받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위험군과 일반군으로 구분되거든요.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연간 6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건강하신지 아닌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단순히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불합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동네 개인 병원에서 받은 검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받아야 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동네 검진 가능한 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검진 받으실 때 준비사항도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하고 검진표는 미리 인터넷으로 출력하거나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검진 전날 밤 10시부터는 완전히 금식하셔야 해요.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절대 피우시면 안 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면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거든요. 검진 당일에는 편안한 옷을 입고 가세요. 엑스레이 촬영할 때 금속 장신구나 단추가 많은 옷은 정말 불편합니다. 검진 결과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후에 나와요. 결과가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전송되니까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검진만 제대로 받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이면 48만 원에서 72만 원을 아끼는 셈이죠.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고령이신 분들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계시다면 일반군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4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알아서 찾아서 신청하라는 식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모르는 분들은 계속 손해를 보는 겁니다. 세대 분리 후 피부양자 재등록과 가족 합산 제도를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 큰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합산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이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피부양자 재등록 조건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월 소득이 166만 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기준만 맞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 가능하고 형제 자매는 같은 세대에 살아야 합니다. 가족 합산 제도는 더욱 강력한 전략 방법이에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경제적 부양 관계가 증명되면 보험료를 합산해서 계산받을 수 있거든요. 경제적 부양 인정 기준이 궁금하시죠?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받고 계시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지역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시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계좌이체 내역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정기적이어야 합니다. 추가 발급증 제도도 정말 유용한 방법이에요. 19세 이상이지만 미혼으로 학업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자녀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전월세 담보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추가 발급증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증 추가 발급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황에 따라 제약증명서나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승인되면 기존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물론이고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허위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발각됐을 때 추가 부담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36개월 환금 기간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퇴직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제도거든요.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시면 36개월 동안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내셔야 해요. 지금까지 멈추시면 가장 강력한 전략 비법을 놓치게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이란 퇴직 후에도 직장 다닐 때 보험료 수준을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 회사에서 절반 부담해 주던 혜택은 없어지지만 그래도 지역 보험료보다는 훨씬 저렴하거든요. 신청 자격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신 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여러 직장을 다니셨어도 상관없어요. 기간만 합쳐서 1년 이상이면 되거든요. 다만 개인 사업장 대표자는 신청할 수 없고 법인 사업자 대표는 근로자로 인정되니까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 기한이에요. 지역 가입자가 되어서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임의 계속 가입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하면 끝이에요. 신분증도 잊지 마시고요.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우시면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전화로 상담받으신 후에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한 후 첫 보험료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돼요. 그럼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퇴직 전 12개월간 월급 평균을 기준으로 해요. 그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7.09%를 곱하고 50% 할인을 적용해요. 추가로 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더해지고요. 임의 계속 가입 기간 동안에는 피부양자도 등록할 수 있어요. 직장 가입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죠. 배우자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이들의 보험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지역가입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지역가입자가 되시면 가족 모두가 각각 보험료를 내야 하거든요. 임의 계속 가입과 앞서 설명한 소득 조정, 건강검진을 모두 조합하시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재산 조정을 통한 보험료 절감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모두 반영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8세 정만수 할아버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아들 둘이 다 결혼해서 세대 분리가 되면서 보험료가 월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급등했거든요. 할아버지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억울하다고 항의하셨는데 상담 과정에서 둘째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바로 이런 경우에 가족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함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통장 입출금 내역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더니 보험료가 월 20만 원에서 11만 8천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한 달에 8만 원 넘게 아끼는 셈이죠. 부동산 재산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동으로 보험료도 오르는 시스템이에요. 재산세 과세표 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시가와는 차이가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 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 소득 기준에만 맞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요. 하지만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9억 원을 넘으면 아예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74세 송기철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딸이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집을 물려줄 생각으로 증여를 하셨거든요. 증여 전에는 보험료가 월 17만 3천 원이었는데 증여 후에는 8만 9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한 달에 8만 원 넘게 아끼는 셈이죠. 물론 증여세 같은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하니까 세무사와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동차도 보험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배기량과 차량 가격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2000cc 이상 고급차를 가지고 계시면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요. 차가 꼭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처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72세 박창호 할아버지는 농사를 그만두면서 트럭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보험료가 월 12만 5천 원에서 7만 8천 원으로 줄었거든요. 자동차 처분 신고는 차량 등록 말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처리돼요. 따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2025년 달라진 피부양자 기준 변화를 모르시면 갑자기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특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고 계세요. 지금 놓치시면 앞으로 수년간 매달 10만 원씩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소득만으로도 2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대 분리와 피부양자 자격의 관계예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와 같은 세대에 살아야 해요. 세대가 분리되면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동으로 탈락 처리돼요. 그래서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하거나 따로 살게 되면 부모님이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죠. 대전 서구에 사는 83세 윤봉길 할아버지는 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퇴직 후 3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이미 계속 가입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서 지역보험료를 계속 내고 계셨거든요. 게다가 건강검진도 5년간 받지 않으셨고 자동차도 2대나 가지고 계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해요. 우선 불필요한 자동차 1대를 처분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소득조정 신청도 하셨죠. 비록 이미 계속 가입 기간은 지났지만 다른 방법들로도 충분히 전략할 수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월 19만 2천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줄었거든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추가로 더 내야 하거든요. 2년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돼서 할인 혜택이 완전히 사라져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2025년부터는 건강검진 할인 혜택이 더욱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일반 검진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암검진까지 받아야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 검진을 나이에 맞게 받으시면 추가 할인까지 적용돼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세요. 정부는 제도만 바꿔놓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든요.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히거든요. 월세는 소득으로,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되어요.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가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여러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면 정말 기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방법을 조합하면 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85세 박영희 할머니가 바로 그런 성공 사례예요.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혼자 남게 되셨는데 보험료가 갑자기 월 23만 원으로 뛰었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어요. 먼저 4년간 받지 않았던 건강검진부터 받으시게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농업을 그만두셨으니 소득조정 신청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계셔서 가족 합산 신청까지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월 23만 원이던 보험료가 7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한 달에 16만 원 넘게 아끼게 된 거죠. 1년이면 192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에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 방법 동시 적용 시 주의사항과 최적화 순서도 정말 중요해요. 건강검진을 가장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소득조정, 마지막에 가족 합산이나 재산 조정 순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소득조정 신청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연금소득부터 먼저 신청하시고 그 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가족합산 신청은 모든 조정이 끝난 후에 하셔야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임의 계속 가입과 다른 방법들을 함께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임의 계속 가입 기간 동안에도 소득이 생기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미리 소득 조정 신청을 해두시면 나중에 추가 부담 없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각 방법별 추가 노하우도 알려드릴게요. 건강검진 받으실 때는 가족력이나 기존 질환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숨기시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소득조정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방문하시면 번거로우니까요. 재산 조정의 경우에는 증여나 매매 전에 반드시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자칫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42년간 사회보험 현장에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정부는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거든요. 알아서 찾아서 신청하라는 식이죠.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거예요. 가짜 정보나 과대 광고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당장 실천하셔야 진짜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절약 가능해요. 건강검진만 받아도 연간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아끼실 수 있고요.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36개월 동안 매달 6만 원에서 12만 원씩 절약돼요. 소득 조정 신청을 하시면 상황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가족 합산이나 재산 조정까지 더하면 효과는 더욱 커지고요. 울산 남구에 사는 77세 강태호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모두 적용해서 월 21만 원에서 6만 3천 원으로 줄이셨어요. 1년이면 177만 원을 아끼는 셈이죠.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세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는 거예요.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해서 본인 상황을 말씀하시고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 상담받으세요. 두 번째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예약하세요. 실천 시 얻을 수 있는 변화와 혜택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내던 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그 돈으로 손자, 손녀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어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질병 조기 발견으로 치료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서 더 많은 전략 비법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로워지는 그날까지 저 이한수가 함께 하겠습니다.